역시 풀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 확인하시고 풀이를 선생님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작업을 해놨거든. 그거는 밴드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밴드 확인해가지고 본인 한 거라고 필기를 다 100%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상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안 풀어도 된다. 원래 이거는 화법이라서.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파트는 너가 시험 칠 부분 아니기 때문에 안 풀어도 틀려도 상관없다. 걔들은 그건 신경 쓰지 말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이게 언매 파트다. 언어와 매체 파트, 문법 파트다. 근데 너는 기획을 하려가 모르겠으나 11번부터 15번까지 우리 교재에 있다. 내하고 수업했던 것들이. 기존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풀이 했던 거 우리 교재에 풀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12번 틀린 놈들은 죽어야 된다. 내하고 그때 교육 들어오면서 풀었는데 틀리고 오고. 자, 16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유형 확인합니다. 16번부터. 자, 16번은 서술상 특징파. 16번은 서술상 특징파. 내가 개념 문제라 했지. 16번은 선택지 5개에 있는 용어를 잘 분석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 보강했던 사람들도 잘 확인하시고. 17번은 일치 불일치. 18번, 19번은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유형은 안 바뀐다 했다. 유형은 그대로다. 지문 내용만 달라지는 거야. 다시 18번, 19번은 뭐가 중요한 거야? 보기가 중요한 거야? 윗글이 중요한 거야? 응? 내가 방금 뭐라 돼? 유형을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이라 했잖아.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윗글이 중요한 거다. 윗글 보고 풀어야 된다. 응? 문학은 보기가 중요해. 보기 관점의 적용이라 그래. 문학 파트는. 비교해 봅시다. 32번 펴봐. 32번하고 비교해 봅니다. 뭘 바탕으로? 32번은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했지. 보기에서 조건을 찾아야 돼. 이런 문제들은. 이런 걸 보기 관점에 적용을 한다. 이거랑 비문화하고 다른 거니까 확인 잘 해두도록. 다음 20번 문제. 문맥적 의미 파악. 자, 딸린 문제가 5개나 된다. 그지? 버리면 안 됩니다. 5개나 되기 때문에. 근데 20번 문제는 제시문 내용하고 관계없지. 이거는 바로 풀면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된다. 지문을 독해를 못해서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먼저 풀고 들어갑니다. 20번은 3번이 답이었지. 참고로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문제는 공식이 있다. 뜯어놓고 여기다 필기해놨다가 나중에 노트로 옮길 거는 옮기놔라.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는 주로 밑줄이 서술어에 쳐져 있어.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를 꼭 찾아내셔야 돼. 밑줄이 주로 서술어에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를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준서요? 안정나. 자, 같이 해봅시다. 첫 단락부터. 자, 요런 제시문을 인문 영역이라 그래. 인문 영역이라 그런다. 인문 영역 지문들은 어떻게 읽는지 역시 첫 단락을 통해서 화제를 반드시 확인한다.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자, 첫 단락을 보니까 중심 화제가 뭐 같아? 중심 화제가 뭐 같아? 잘 모르겠나? 해보자 그러면. 자,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자, 그럼 이거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뭐라고 떠드는지를 찾아내는 글이겠다. 그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하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무슨 사상? 동글빼기 쳐. 이게 중심 화제제 민본 사상. 근데 그냥 민본 사상이 아니고 누구의 민본 사상이야?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민본 사상을 말하고자 하는 글이다. 참고로 민본 사상은 누가 근본이 되는?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 된다 이 말이겠지. 이 정도 한자는 알아야지.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왕은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자 번호 매겨 1번 백성의 모범 민본 사상의 이유다의 두 번째 백성을 사랑하는 무슨 태도? 애민. 그것도 체크합니다. 애민의 태도. 2번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 3번 민본 사상의 특징들 쭉 열거 중이다. 그제? 또한 나오면 첨가에 접속을 했지. 그럼 네 번째 또 나오겠네.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 자 5번 통치의 수능. 백성의 입장이다. 백성은 통치에 순응해야 되는 존재. 이까지는 별로 안 어렵다. 그제? 민본 사상 특징들 쭉 열거한 거니까. 둘째 단락에 누구 나오노? 사람 이름 찾아봐. 첫 단락에서 유학자들 얘기했잖아. 둘째 단락 누구 나와? 정도전 보이나? 삼봉 정도전 선생. 또글빼기 쳐나이. 둘째 단락에 정도전. 셋째 단락에 누구 나오노? 아이 5천원짜리 계신 분 있잖아. 율곡이 선생 나오나? 그 다음 단락 누구? 정약용 나오나? 그다음 마지막 단락은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전체 구조를 너가 잘 알아놔야 된다. 자, 글은 우리가 방금 문단 대가리만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었어. 전형적인 131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중간, 끝. 됐어? 구조를 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지문을 풀 때 빨리 푸는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구조 전체를 아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정도절을 물어보면 어디 보면 되노? 둘째 단락만 보면 되잖아. 찾았다 그러가면서 푸는 애들도 있대. 지금 당장은 그렇게는 안 될 거니까 저거 하는 연습해야 돼. 글 읽을 때. 자 다시 정도전이 둘째 단락이고 2가 셋째 단락이고 넷째 단락이 정약용이다. 그지? 이거는 조선 초기제. 태국 공신인께 조선 중기다. 이거는 정약용은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실학자잖아. 이거는 수업 시간에 뭐라 배우는 이건 통시적 구성이라고 배웠다. 이걸 요까지 딱 만들어내면 글을 제대로 읽은 거야. 저까지 생각을 못했다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고. 그래서 통시라는 말을 안답시고 16번에서 5번을 쭉 골라비면 틀리는 거란 말이지. 통시가 맞긴 한데 5번은 뭐를 통시적으로? 성업에 대한 이야기가 말도 안 소리다. 그제? 민본 사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했다 해야 된다. 이해됐어? 자 이제 여러분 뭐 하면 돼? 정도전은 뭐라 했는지, 이는 뭐라 했는지, 정약용은 뭐라 했는지 그걸 찾는 거다. 됐나? 여기서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이 셋의 뭐랑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 그게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 전형적인 구조다. 이 글의 구조는 전형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형태의 구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쉬운데 이 다음 제시문이 어려웠지. 법 관련 나오는 거 그제? 못 읽어내는 사람들이 허다했는데 법 나온다고 겁먹지 마라. 뒤에 뭐 또 융합 핵분열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겁먹지 마라. 근데 내가 시험 당일날 이걸 못 치겠어. 못 풀겠어. 읽어내지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생각하라 했잖아. 1등급 몇 점이 돼? 아까 표 줬잖아. 83점밖에 안 되잖아. 그럼 17점이면 몇 개고 2점짜리 8개 하고 3점짜리 2점짜리 7개 하고 3점짜리 1개 날리면 되는 거야. 총 8개 틀리면 1등급 되는데.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맞춘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니까. 시험을 치라니까 전략적으로. 그리고 찍는 것까지는 용서를 하는데 그 OMR 용지에 마킹 안 한 놈은 용서를 못 하겠다. 왜 마킹을 왜 안 하노? 마킹 안 하는 놈들이 많던데.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그런 거가. 마킹 해라. 찍어도 마킹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찍는 거를 다시 가르쳐 줄게. 어쨌든 선택지가 5개니까 퍼센테이지는 선택지별로 한 20%씩 된단 말이야. 너가 고른 게 답이란 전제하에 찍을 때는 뭐 해야 돼? 1, 2, 3, 4, 5, 4, 3, 2 이따구로 찍으면 다 틀린다. 내가 고른 거 아닌 거를 위주로 찍어야 돼. 찍을 때는. 그럼 맞출 확률이 높다 이가. 찍는 방법. 이런 걸 꼼수를 가르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일단 하자. 지금 본인 점수는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40점 받고 50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잘 치는 애들은 뭐 80 몇 점도 있기는 하던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수능을 잘 봐야지. 그제? 지금 이건 연습하는 거잖아. 처음 해본 거고. 3월 23일 날 이따구로 시험을 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그냥 하루 종일 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치는 시험을 1교시 때 힘을 다 써보면은 나중에 끝에까지 힘을 이어가기가 힘든 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이번 시험에서 내가 이게 뭐가 안 된 게 있으면 3월 23일 날 뭐 어떻게 메우고 또 6월에는 어떻게 메우고 해서 그게 고민이 돼야지. 그래서 1학년 끝날 때쯤 되면은 1등급 비슷하게 만들어 간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2학년 되면 그거 유지하고 3학년 때는 국어 말고 다른 공부하면 되도록 몸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그러면 수월하단 말이야. 쌤 제자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 1학년 때부터 3학년 수능 전 모의고사가 10월 모의고사까지 전 과목에서 한 개 틀린 애가 있었거든. 모의고사 치면 전부 100점이야. 근데 그것도 문과였는데 사탐 한 개 딱 틀린 애가 있었는데 수능 때 걔한테 어떤 부담이 갔겠니? 부모고 학생이고 이제 친구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다 수능 만점자 이런 그 부담을 안 줬겠나? 당일날 국어에서 4개 틀렸어. 재수했어 결국. 부담감도 그래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다음 재수해서 서울대 경영 갔어요. 뭐 원래 잘하던 애였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은 좀 담대해야 돼. 자기가 좀 담이 커야 돼.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전략을 잘 세울 때 대한 고민하시도록. 오늘 내가 수업할 때 풀이할 때 내가 그 얘기 꼭 할 건데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줬던 거 그대로 풀리는 게 한 4-5문제 나온다. 지문 안 보고 푸는 게. 내가 좀 혈압이 많이 올랐어. 그걸 틀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문을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허다해. 그러니까 오늘 가르치는 거 잘 까먹지 말고 잘 정리해놔라. 노트에 하든. 자, 둘째 단락부터 정도전 말하는지 봅니다.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런 관점은 조선개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 정도전 체크해놨지? 조선개국을 주도했으니까 조선 초기인 거 알겠지?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데? Not A but B다 그지? A가 아니라니까 이 아니라 뒷문장이 중요한 거야. 뭐라고? 밑줄 쳐.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 이게 정도전의 주장이다 그지? 그럼 정도전하고 묶거나 이건 적을 필요도 없잖아. 정도전이 뭐라 했는데 백성 보살피고 안정시키라고. 됐니?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뭐일 때? 봉사자하고 또 묶어.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묶어랑 이렇게 하는 말이다. 정도전,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 봉사자 다 이렇게 묶어라고. 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적을 필요 없지. 제시문에 다시 올라왔을 때 빨리 찾으란 말이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이해됐어? 23일에 칠 때 이렇게 해라. 모의고사 풀 때도. 그 밑에 접속어 뭐 보이노? 또한이니까 또 첨가의 접속어겠지. 그럼 정도전 주장의 특징 또 나오네.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왕을 정점으로 해 관료 조직을 어떻게 정비? 위계적 정비. 역시 밑줄 치고 또 묶어. 정도전 주장이잖아. 어찌한지 알겠나? 요거는 요약할 필요 없잖아. 해가면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돼. 그럼 찾아 올라가면 되니까. 됐지?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뭘 갖추는 것? 덕성. 그것도 체크.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 그것도 밑줄. 관료 비행을 감독하는 뭐의 강화? 감사 기능의 강화. 그것도 체크. 지금 밑줄 친 거는 다
연결해놨지. 정도전 주장들이다. 그럼 끝. 둘째 달라. 셋째 달라 봅니다. 6페이지 오른편 상단. 조선 중기의 학자 이이 역시 동글뱅이 쳐놓고 또 묶어라. 방금 한 것처럼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밑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임금하고 신하를 부모로 보고 백성을 자식으로 보는 거야. 이건 나중에 안민가라는 향가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고3 수능 특강에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수특세 분석한 거를 밴드에 올려놨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는 특히 애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들을 그것도 밑줄 도덕적 교화 다 같은 말 같은데 찔끔찔끔씩 다르다. 어떤 게 다른지를 구별하는 거야. 됐니?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그것도 밑줄 경제적으로 안정 묶고 있어야 돼. 밥을 묶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화가 되지 않겠나 라는 입장이지. 또한 접속 확인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그래 형광펜칠에 내가 누차 얘기했다 이놈들아. 이걸 뭐라 배웠노? 내가 수업시간에 가르쳤잖아. 오식 갈 때 가르쳤잖아. 너무 빨리 가르쳤나? 뭐뭐 이므로 뭐뭐 때문에 이거 뭐라 하디? 이걸 전제라고 했다. P라고 했다. 지문 읽을 때는 표시를 해놔야 돼. P가 전제에는 P는 결론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 뒤에 있을 수도 있다 했어. 언제 결론 뒤에 있다고? 이렇게 생긴 문구잖아. 일반적으로. 여기는 어떤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접수가 있다 했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만약에 결론 뒤에 전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전제가 있으려면 이때 전제는 뒤에 온다. 그러니까 때문이다가 뒤에 있으면 걔가 전제라고 생각해야 돼. 앞뒤를 판단할 때. 17번 바로 풀어봐. 전제 찾아라. 외민에 대한 이해. 방금 현관벤치란 부분하고 비교해봐. 몇 번이 답이고 5번이 왜 답이 되는지 알겠나? 전제 찾는 연습해야 돼. 그래서 수능은 논리학이라 했잖아. P를 찾는 거야. 계속 P를 어떻게 찾을지를 고민해야 돼. 계속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요게는 아까 현관벤치를 해놨으니까 그거다 P라고 적어. 그래서 뭘 지녀야 한다고?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걔가 Q란 말이야. 결론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연습해라. 한 번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라. 자, 외민은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그 밑에 있는 역설했다 할 때 역설은 너가 알고 있는 패러독스 아니다. 힘주어 말하다라는 뜻이다. 한자가 달라.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뭐 하는 지점 상통한 데 있지. 상통이란 말은 서로 통한단 말이다. 그럼 정도전과의 공통점이다. 이게 비교란 말이야. 됐어? 다만 접속 확인. 다만 뒷문장은 안 읽어도 뭐겠니? 대조겠지. 대조 차이점 설명하겠지. 예외.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대조 지점이다. 누구와? 정도전과의 대조 지점이라고. 여기까지 됐나? 다음 단락 정약용. 정약용은 환자나 흑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그것도 밑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 그 밑에 구체화 또 체크합니다. 정약용의 생각하는 민본 사상의 핵심이지. 구체화시켰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로. 됐니?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고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백성에 대한 기존 관점과 뭘 드러냈어? 이게 뭔데? 대조제도. 정약용과 다른 학자들과의 차이다.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르고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의 부담을 맡아라. 이걸 너 국사책이나 참고서나 자습서 보면 어째나 너 정약용의 주장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요렇게 나눌 수 있잖아. 소민과 대민으로 나눴다. 그제? 소민은 경제적 약자에 해당한다 했지. 소민은 뭐 하는 사람? 뭐의 대상이라고? 교화의 대상이고, 대민은 생산수단과 납세를 부담하는 백성을 대민이라 불렀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지. 몇 번 문제가 나오디? 18번 문제 3번 봐. 이것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납세 부담은 누가 하는 거라고? 대민이 하는 거라고 구별해놨잖아. 소민은 납세 안 하지.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해됐니? 참고로 미안한데 18번 보기를 읽고 있는 놈은 정신 나간 놈이다. 18번 보기는 안 읽어야 돼. 왜 읽으면 안 돼? 18번 보기 있는 세 사람 누구? 이 사람들이잖아. 인마들이 쓴 글이란 말이야. 그럼 굳이 읽을 필요 없어. 시간 가격 만도 이거 읽노. 그럼 뭐 찾으라고? 정도전하고 연결해놨던 거 있나 없나 찾고, 이 정혜경하고 연결해놨던 거랑 있나 없나를 찾는 거라.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뭐라고?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이 됐다. 보기를 쭉 읽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지. 이거 다음에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법이 있는데, 응? 겁먹지 마라. 보기가 길고 그래프 T 나와 있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 문제 유형을 그래서 빨리 익혀. 윗글 봐야 되는지 보기 봐야 되는지 그 연습하는 거다. 계속. 이해됐지? 누구한테 주어진 시간 똑같잖아. 80분. 근데 80분 안에 45개를 풀어내는 놈이 있고 찍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밥을 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 연습해야 돼. 학교 등교해갖고 아침마다 비문학침을 한 개씩 읽는 연습해야 돼. 그러면 달라져. 쌤은 점수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너 그 시험지에다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본단 말이야. 그게 쌓이면은 성적이 나와.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지금 성적하고 고3 때 10월 성적하고 똑같대. 계속 그 등급이야. 그때야 못 가는 거지. 가르쳐줄 때 해라. 내가 울지 말고. 그 다음에 이는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의 발달로 인한 재산을 축적한 백성. 그건 가로쳐. 재산을 축적한 백성. 자, 조선 후기에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을 나중에 봉산탈춤 같은 걸 배우는 학교들이 있을 거야. 민속극인데 탈수가 하는 그 대본이 또 그 민속극 대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 그래서 미리 알아놔라. 이걸 뭐라 부르냐면 신흥상인 계층이라고 불러. 조선 후기에 돈 많이 번 사람들 신흥상인 계층이라고 부른다. 그 용어를 알아놔라. 국사책에도 나올 건데. 신흥상인 계층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일어난 상인 계층을 가리킨다. 자,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은 안 읽어도 뭐겠니? 요 있었던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대한 생각들을 요약 정리 마무리하겠지. 그걸 확인합니다. 이런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됐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 자, 체크해봐. 교육제도, 그 밑에 감찰제도, 조세 및 복지제도, 그 밑에 소원제도. 크게 이 네 가지 정책이 구현된 사례를 알 수 있다. 너가 못 풀 문제로 하나 변형해서 문제를 하나 내면은 감찰제도에 만약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누구 겨내고? 정도전이라고 네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나? 근데 만약에 너가 밑줄을 쌤처럼 아까 이렇게 연결해서 쳐놓지 않았다면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 했는지만 찾아내면 된다. 비문학은. 이해됐어? 학자나 철학자 이름 나오면 뭐라 했는지만 연결만 할 줄 알면 돼. 요거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글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해야 될 짓이 이거다. 글 전체 구조. 시 구조도 짜는 것처럼 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 한 개 처음 할 때 한 1시간 정도 걸려. 요약하고 마지막 구조도까지 짜는데.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 나는 옛날에 뭐 했냐면 우리 아들 공부를 포기했지만 국어는 좋아하거든. 내가 엄마 아빠 국어 선생님이라서 지금 베타 회사고 다니거든. 우리 아들 이제 올해 고3인데 내년에 이제 베타를 가. 지금 돈을 벌고 싶대. 그래서 뭐 그래 해야 되겠다. 내 아들하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근데 걔한테 내가 뭐 물어봤어. 어릴 때 뭘 했냐면 너는 책 안 읽어봤겠지만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는 박완서 선생의 소설가의 소설책이 하나 있거든. 한 350페이지 분량인데 1년 동안 읽혔어. 거기 그 책을. 어떻게 1년 동안 읽혔냐면 그 막 우리나라 야생화, 꽃, 뭐 나무, 과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한 수천 개가 있어. 그거 다 찾아오랬거든. 오늘 한 페이지 읽고 여기 있는 식물들을 찾아와. 검색을 하든 네가 실제로 다 사진을 찍든. 그러면서 놀았어.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 내도록 그거 했거든. 지금 잘한다. 꽃 보면 이게 무슨 꽃인지 알고 막 그래 하거든. 뭐 내가 하나가 가르쳐주면 되지, 그지? 대학 갈 때는 쓸모는 없겠지만 혹시 알아 나중에 농사 지을지 그런 지식으로 애 타다가 힘들면 너도 공부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정해. 이거 말고 내가 저는 아이돌을 하고 싶어. 그렇게 생긴 애들 아무도 없으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뭐가 있으면 좋아하는 걸 해. 그게 맞다. 다 공부로 성공할 수는 없잖아. 16번에 1번부터 개념을 찾아. 16번에 1번 선생님 가르쳐준 개념은 뭐 보이노? 분석 보이나? 체크해봐. 2번은 문제점을 뭐 하고 있다? 나열하고 있다는 열거제. 3번 조선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뭐 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선택지야. 어떻게 말해?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비교? 대조도 있지. 비교 대조하고 있다이지 맞는 설명이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내가 이거는 좀 진지충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음식점에 갔는데 김치찌개에 게자가 글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막 화를 내. 그 집에 안 가. 그게 좀 성격이 더럽습니다. 김치찌개 어떻게 써야 돼? 김치찌개 할 때 개 어떻게 써야 돼? 아이가 어이가 확실하나? 확실하나? 응? 아이지. 확실하나 뭐 아이라 하던데 언니는 자신감이 있네. 그래. 아이를 써야 된다. 개새끼 할 때 그 개다. 근데 어이 쓰는 데가 많단 말이야. 육개장 어디 쓰노? 육개장 개. 어이가 여이가 아이가 아이다. 그 학교 급식 하시는 그 영양사 선생님이 잘못 적은 거야. 육개장 할 때 여이 쓰는 쌤들 지적을 하세요. 4번 비판적 서술. 바로 이 친구들 비판적으로 서술하려면 이거는 설명문이 돼야 돼. 논설문이 돼야 돼. 논설문이 돼야 되지.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그치? 소개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5번 아까 가르쳤지? 통시긴 한데 뭘 통시적으로? 유학자들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라고 말해야지 맞는 설명이야. 여기까지 됐어? 17번도 했고 18번도 했고 다 풀었잖아. 봐. 질문 읽으면서. 19번 어디에 들어갈 내용?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라 해놨네. 그제? 자, 이거는 보기 안에 빈칸이기 때문에 보기 자료를 읽어야 돼. 그래서 비교하는 거다. 조선시대 교육은 밑줄 쳐 신분 질서를 통해 유지를 통해 통치계층의 우위를 확보. 현실적으로 통치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운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밑줄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 윗글 A에서는 교육 제도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였다는 얘기인데 보기 내용을 보니까 교육을 어떻게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만 한정돼 있다 했지.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백성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 같네. 여기까지 됐어? 자, 법지문 21번, 22번 일치불일치. 유형 확인하라. 21번, 22번은 일치불일치.
일치불일치란 결국 제시문을 똑띠 읽었는지 묻는 문제다. 그리고 아까 방금 했던 지문을 저는 다 맞아서 뭐 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맞은 거를 더 잘 들어야 돼.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거든.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서.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쌤은 이거를 2년 전에 푼 거야. 2년 전에 이따구로 푼 거야. 얼마 전에 푼 게 아니고. 근데 2년 전에 푸는데 나는 왜 기억을 다 하고 있지? 이유가 뭘까? 이걸 할 줄 아니까. 분석을 할 줄 아니까 나는 안 봐도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 누구도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해. 귀찮아도. 하면은 달라진다 나중에. 그리고 누구 22번 푼 거 잘 봐봐. 본인이 푸는 거.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어찌 풀라 돼? 기호 몇 개 있노? 기호 2개 있으면 잘라 돼. 동글뱅이 세모로 나눠갖고 분석하라 했잖아. 그래 안 했지? 했나? 지훈이 아 맞췄나? 죽는다. 그래 틀려도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너 생각해. 내가 이 문제 자주 나온다 했잖아. 기억 니은 비교하는 문제. 29번 봐. 29번 봐. 29번. 똑같은 문제가 알겠나? 29번도 A, B 2개밖에 없잖아. 너 23일에 칠 때 이 문제 또 나온다고. 그 기호만 다르게 체크해 특징을. 에? 가르쳐 줬으면 써먹어라 제발. 가르칠 때는 아 해놓고 돌아서면 딱 까먹고 또 기억 못하고 막. 23번 별표 치고. 오늘 수업의 핵심이다. 23번. 이거 틀린 놈들은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할게. 어? 가르쳐 줬잖아. 이것도 푸는 거. 생략된 전제 추론. 제시문 안 읽고 푸는 문제다. 요거는 읽고 풀면 내한테 배운 학생이 아닌 거야. 안 읽고 푸는 문제다. 지금 바로 풀어보자. 23번. 뭐의 전제? 어이 7번 봐. 선생님 전제를 다른 말로 뭐라 돼? 수능에 나오는 용어로 전제를 다른 말로 뭐라 했어? 필기돼 있다. 이거잖아. 이거 P 찾으라고 수업 시간에 해줬던 거예요. P를 찾아라 라는 말이다. 그러면 참 이건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모의고사 시험지는 참 아름다운 게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은 제시문하고 문제가 같은 페이지에 있지. 그 같은 면에 있지. 한 번에 볼 수 있잖아. 제일 작은 게 어떤 거겠노? 제시문이 앞에 있을 때다. 전부 시험지도 이러고 있지. 겁나 작는데 그리 되면 그게 친절한 거야.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출제위원은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한 거잖아. 자 23번 풀어보자. 디귿의 전제로 적절한 것. 자 7번 바에 디귿의 전제를 물어봤어. 그럼 디귿이 뭐란 말이고? 이거는 P면 디귿이 뭐란 말이야? 디귿이 결론이란 소리지. 방금 가르쳐줬다. P는 Q 앞에 있을 수도 있고 Q 뒤에 있을 수도 있다 했지. 그럼 디귿의 앞에인지 뒤에인지 찾아봐. 앞이가 D가 디귿의 뒤가 전제인 거 알겠나? 왜? 접속어 빠져있고 서술어는 때문이다지. 그럼 현관펜7의 맨 마지막 문제. 재산권 존속시키는 게 손실 보상하는 것보다 어떻다?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 답 찾아봐. 몇 번? 바로 답 보이나? 재산권 보존이 더 중하다며. 그럼 답이 5번인 거 알겠나? 가르쳐 줬잖아요. 생략된 전제 추론하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정리해 놓고 요 문제랑 제시문 그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노트로 딱 옮겨놔라고. 이해된다? 하여튼 이거 틀려보면 넌 진짜 소박 때릴 거든. 틀리지 마라. 이거는 쉽다. 아주 쉽다. 24번 중심 내용의 보기 적용. (25번은) 문맥적 의미 파악.
25번은 조금 다른 형태의 문맥 저인인데 지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네. 여기서 다 날렸을 거예요, 그제? 그러니까 이게 뭘 버려야 되냐면 이제는 뭐 거의 지문급으로 옆에 요약을 해놨네. 겁나 많이 해놨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법지문이 나온다 해서 내가 법지문을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제? 그다음에 선생님 저는 로스쿨 안 갈 건데요. 이런 친구들 그런 관계 없다. 그러면 옆에 핵분열 핵융합하는 핵쪽 일을 하는 무슨 과학자가 돼야 돼. 그런 것도 아니잖아. 조건은 동일하다고. 근데 너가 읽을만 하니까 냈겠지. 겁먹지 말란 말이다. 너가 못 풀면 너도 못 푼다. 전제가 그래.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이걸 틀릴 것 같아. 도저히 못 읽어내겠어. 버려야 돼. 버리고 문학을 풀어. 문학을 읽으면 풀 수 있잖아. 그래서 문학은 어떤 놈이 유리하다고? 많이 본 놈이 유리하다고. 작품 공부를 많이 한 놈이 유리해. 왜냐면 나는 여기 있는 문학 작품은 안 봐도 되거든. 바로 문제 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비문학은 나도 처음 보는 거잖아. 나 비문학을 읽어봐야 돼. 그 조건은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쌤은 1시간 안에 다 풀거든. 다 풀고 뭐 이렇게 풀이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너가 그래 못한 거는 문학을 그만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문학 시간에 열심히 해놔. 배운 거 나오면 수월하잖아, 그지? 바로 보자. 요거는 사회 지문이다. 법, 경제, 그렇지. 적으라고 위에. 너 무슨 영역인지는 알아야 될 거니까. 앞에 거는 뭐라 돼? 조선시대 유학자는 그는 인문 영역이라 했다. 얘는 사회 영역이다. 제시문 영역도 구별해서 알아놔야 돼. 직업병인가 봐. 계속 오른쪽 팔을 쓰다 보니까 오른쪽이 팔이 이제 안 올라간다. 50견이 왔어. 자, 첫 단락부터 봅시다. 역시 화제 찾아. 내가 매 시간 강조하는 거다. 첫 단락에서 화제 찾아. 뭐에 관한 글인지.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재산권에 특별한 뭐가 발생했을 때 희생이 쌤이 문제가 있으면 세모로 표시하랬다. 문제점은 세모로 표시하라겠다. 희생의 세모.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뭘 가져? 또골뱅이 참. 그럼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이겠노? 친절하게 작은 따옴표로 표시도 해놨네.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한 글이네. 너 보고 내가 우용우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 법전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지문에 있는 거 찾아 들어갈 줄 알면 된다. 뭐라 하는지만 찾아라 그냥. 됐니? 거리를 둬. 내가 여기 들어가려 하지 말고. 너는 우용우가 아니다. 자폐아가 아니듯이.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뭐를 이루는 말? 침해. 그것도 세모치고. 이로 인한 손실은 누가 보상? 국가가 갚아줘야 돼. 가령 접속하기. 코로나 때처럼 그렇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을 동원 체크하시고 걔가 뭔데? 재산권에 대한 침해인 거 알겠나? 특별한 희생인 거 알겠나? 묶어놔. 아까 세모친 거라. 왜냐면 내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호텔을 빌려달라고 국가가 나한테 말했어. 그럼 빌려줘야 되잖아. 그때 손실이 생기겠지. 손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국가가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다. 특별한 희생이제 개인한테는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한테 보상해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뭐에 해당?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 있는 재산권 침해하고 특별한 희생하고 묶어놔야 된다. 여기까지 됐니? 근데 여기서는 그냥 희생이 아니지. 특별한 희생이 뭔지를 봐야 돼. 여기까지 됐나? 네. 둘째 달라.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다.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 그것도 행간pen 지렁이 놈들아. 뭐뭐 하기 때문이다 하면은 뭐라도 뭐랬노? 이것도 P 맞나? 왜 공공이 분담하는 게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행정작용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생겼을 때 그렇단 말이야. 됐니? 쉽게 말하면 공공이 분담한다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노?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갚아주라고 국가가. 그럼 이해되나? 왜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신지 알아? 너 교육을 위해서. 소주에 교육세가 있거든. 서울은 6,000원 하던데 소주 한 병에. 너 나중에 서울로 가면 있잖아. 술 먹게 삼겹살 막 25,000원씩 하는 거 하나 1인분에. 서울 애들은 서울에 유학 가는 애들은 이런 말 하면 좀 내가 좀 찌질하게 보이겠지만 3인분 먹으면 75,000원이잖아. 이제 부산은 비싸봐야 12,000원인데 이 얘기를 듣고 또 부산으로 올라. 물가가 많이 올랐어 이제. 뭐 점심 한국 뭐 사 먹으려 해도 많은 거 갖고 사 먹을 거 별로 없잖아.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후식으로 또 뭐 딴 거 먹어야 되고 하니까. 또한 접속 확인. 인자부터 중요하다. 뭐 나오노? 몇 탕 이런 말 나오지. 그거 보지 마라. 본다고 외울 것도 아니잖아. 대신에 뭐만 확인하냐면 둘째 단락은 전부 몇 탕에 대한 거고 숫자만 봐. 몇 탕에 대한 거 23조 4항밖에 없지. 셋째 단락은 1항 2항밖에 없지. 단락 구별만 해놔. 둘째 단락은 23조 3항에 대한 거고 셋째 단락은 1항과 2항에 대한 거다. 그거 알면 돼. 그러니까 문제로 나왔을 때 23조 3항은 뭐랑 연결되는지 1항 2항은 뭐랑 연결되는지 그것만 찾으면 되겠지.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법절에 있는 말 소개했잖아. 근데 여기서 생소한 용어가 3개 나온다. 뭐뭐뭐 나오노? 거짓말 하지 말고 3개 나왔다. 뭐뭐뭐 수용, 사용, 제한. 번호 매겨. 공용 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자, 23조 3항하고 묶어. 법률에 뭐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야 한다고. 침해와 보상이 법률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3항의 목적은. 됐니?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1번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마는 것, 이전하는 것, 넘기는 거다.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지프차 있지, 그 사륜구동 자동차, 그냥 보트 다 있는 거, 바퀴 4개 다 있는 거. 이런 애들은 전쟁 시가 되면 개인이 가진 집차도 국가로 이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유서야 정신 차려. 그런 게 여기에 속한다. 수용.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2번 사용.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사용? 일시적 사용하는 거는 방금 어쨌노? 호텔 같은 거 빌린 거 있지? 연수원 대신.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 3번 정의한 거 잘 봐라. 이거는 쌤도 잘 몰라.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용, 사용, 제한하고 다른 개념이다.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한 걸 잘 봐. 한편 접속 확인. 23조 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접속 확인. 자, 거기 현관벤 칠에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어디에서 규정? 어떻게 규정?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돼야 한다는 말인 23조 몇 항에 대한 설명, 3항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23조 3항하고 연결하시면 되겠지. 그게 몇 번 문제? 24번 문제다. 24번에 잘 보시면 2번 선지가 뭐고 23조 3항과 관계된 말이지. 23조 3항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해라 이 말이다. 여기까지 됐어? 자, 정리를 하면 23조 3항에 따르면 그 누구 그 우용우 연기했던 그 이름 뭐였지?
박현빈? 들었다. 박은빈. 그래. 박현빈은 들었다 가수. 박은빈. 그 친구는 그 법전을 달달달 다 외웠다대. 걔는 수능 치는 것도 아닌데 연기를 위해서. 그럼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3조 3은 뭐 얘기했다고? 수용, 사용, 제한에 관해서 마지막 문장 봐. 둘째 달 마지막 문장 뭐라고? 침해와 보상은 침해하고 보상은 하나의 법률로 정리해놔야 된다는 게 23항 내용이다. 이게 다잖아. 둘째 달러 전체 내용에. 왜 뭐가 저렇게 많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실컷 읽어놓고. 그러니까 둘째 달랑 내용은 23조 3항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수용 사용 제한에 있어서 침해와 보상은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둘째 달러 전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셋째 달러. 그러나 접속 확인. 그러나는 뭐에 접속어? 그러나는 뭐에 접속어? 역접에 접속을 했잖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헌법은 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 1항하고 묶어. 23조 1항은 뭐라고?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게 1항이다. 또한 접속 확인.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 공공의 이익에 적합해야만 가능하단 말이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그거랑 2항하고 묶어. 자, 23조 1항 23조 2항 개인의 재산권은 법률로 어떻게? 맨날 쌤이 하는 짓 아이가 PQ로 나누는 거. 재산권은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됐어? 방금 이거 이게 다다. 2항은 뭐라고? 재산권의 뭐? 사회적 제약.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된단 말이야. 그게 2항의 특징이다. 됐니? 정보가 많아 보여도 별거 없어. 이 세 개만 알면 돼. 3항은 뭐고 1항은 뭐고 2항은 뭐고.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되 2항에 따르면 재산권은 뭐에 따라야 된다? 사회적인 제약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합치가 안 되면 손실 보상 안 해줘도 된다고. 됐나? 즉 접속 확인. 재산권 침해가 뭐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된다?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재산권이 특별한 희생일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냥 재산권이 사회적인 제약 이내에 있다면 보상할 필요 없는데. 됐지? 아마 너가 이제 요까지 읽었을 때 멘붕이 터지기 시작한 거겠지. 뭐지? 계속 나는 법전을 봐야 하나? 그래서 이제 막 스스로 이게 자괴감이 들면서 나는 왜 이딴 걸 읽고 있어야 될까부터. 그래서 나중에 국포자가 되는 거야. 읽기 싫으니까. 다음 달라. 너 혹시 그런 거 봤나? 유튜브에서 막 그 소설 읽어주는 여자. 그 여자 되게 레몬인가? 소설 읽어주는데 목소리 아주 예쁜 목소리로. 근데 해봤어 한번 녹음을 해봤거든. 안 되겠다. 소름이 돋더라. 씨. 연기를 막 해가면서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 그 여자 무슨 목소리 좋던데 성우 같던데 목소리가. 그 목소리 예쁜 사람이에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자 조건 몇 개 나왔노? 두 가지를 구별했다. 뭐하고 뭐하고? 재산권의 무엇과 사회적 제약과 뭐 사이에? 특별한 희생 사이에
이거를 구별을 우짜겠냐고.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론이 몇 가지 나와. 여기에 대한 이론, 구별에 대한 이론이, 이 둘을 구별한 이론이 기역과 니은으로 나뉘지. 그래서 기역은 동글뱅이로 체크하고 니은은 세모로 체크한다 이 말이다. 이렇게 기역과 니은의 입장이 달랐잖아. 됐니? 그럼 기역이 이제 뭐라 하는지 찾고 니은이 뭐라 하는지를 찾는다. 그러니까 됐니? 네. 참고로 모고는 내신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데 너거를 판단한 담임선생님이 너거를 판단하는 근거가 돼. 아 얘는 정시형 인간이다. 수능머리는 있는데 이렇게 판단은 그 생기부에 그걸 같은 거 남겨준 것도 이걸로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쳐도 상관은 없으나 너 등수 다 나온대. 모의고사도 전교 등수, 학급 등수, 전국 등수도 나온다. 전국 수십만 명 중에 누구 몇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뭐 45만 명이 있으면 45만 명 중에 내가 몇 등인지 나와. 그럼 다 나중에 혹시 1등이라도 하면은 100점 받으면 1등 아이가 무조건. 사진 찍어갖고 나중에 자식한테 보여줘도 되잖아요. 너거는 40몇만 명밖에 안 되잖아. 쌤은 거의 100만 명 가까웠대. 우리 대학 갈 때는. 정말 한 학년이 700명이었어. 그러니까 학교에 그 전교 조례하면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있었다. 운동장에서 전체 조례하고. 내가 필요 없는 얘기다. 자,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 서로 다른 입장을 채운다. 경계 이론에 따르면 그럼 이 단락은 경계 이론 즉 동글뱅이에 대한 설명이다. 체크해봐.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뭐가? 이 둘이제. 이 양자는 뭐에만 차이가 있다고? 침해 정도만 차이가 있다. 침해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다. 25번에 4번이 왜 틀린지 확인해봐. 방금 D는 양자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 이 양자는 얘지.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간의 차이지. 분리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 양자의 차이를 말했단 말이야. 4번은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으로 설명했다. 그치? 됐나? 지시편을 잘 확인해. 자, 경계 이론은 다시 넘어옵니다. 침해 정도만 차이겠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의 의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 뭐라고 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다. 됐니?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23조 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계 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을 뭐 해준다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근데 경계 이론은 계속 몇 항 얘기하노? 3항에 근거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다. 23조 3항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너가 알아놔야 될 게 23조 3항은 동글뱅이로 체크해놔야 돼. 왜? 무슨 이론의 특징이라서? 경계 이론의 특징이기 때문에. 니는 그 다음 달에 나온 분리 이론 있지? 분리 이론은 몇 항 계속 설명하지 봐. 23조 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그럼 23조 2항은 세모로 체크하면 되는 거 알겠나?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 희생에 대한 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 자, 니은 입장이다.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입법자에 의해서 완전히 뭐 된다고? 분리된다고 보는 게 니은의 입장이다. 입법자는 누구?
누가 입법자고 누가 법을 만드노? 야, 삼권이 뭐고? 삼권 분립이잖아.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잖아. 삼권이 뭐고? 입법, 사법, 행정. 누구는 안 해. 주중 애들 아무도 모르는데 씨.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지. 그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구? 이제 검찰이잖아. 사법. 그지? 행정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할 거고, 그 세 가지가 서로 관여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 서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꼴식이 된 거야. 자, 따라서 접속 확인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뭐로 본다? 사회적 제약. 자, 뭐가 없을 때 얘들아? 보상 규정이 없을 때는 사회적 제약으로 본다고. 아까 병계 이론에서는 어쨌노? 규정이 없어도 보상해줘야 된다 했다. 그제? 얘는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으로 보는 거야.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누구 권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국회의원들의 그 권한이라고. 만약 제시문 바라의 필기는 안 중요하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23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이런 법률은 헌법 23조 2항을 위반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 이론은 이럴 때 손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뭐 때문에?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손실 보상해 주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풀어봤지? 자, 21번에 적절한 거. 자, 1번이 답이었네.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내용이 아까 뭐 돼 있다고? 구체화돼 있다 했지? 몇 번? 몇 번 달라? 몇 항과 관계된 거고? 23조 1항하고 관계된 거잖아. 아까 확인해놨지? 22번도 해볼까? 기억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가? 자, 동글뱅이 세모랑 관계한 거 잘 생각해봐. 1번은 아까 계속 몇 항 했노? 23조 3항 얘기했지? 그 다음에 나왔던 거. 2번은 이는 2항하고 3항 규정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3번은 기억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그 가로쳐 항상 보상. 자, 아까 뭘 보상한다?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보상한다 했지. 3번에서는 행정작용에 대한 재산상 손실이 돼. 그거는 항상 보상해야 된다는 말은 제시문에 없단 말이야. 요렇게 될 때 보상한다 했다. 조건이 다르지 앞에 전제 조건이. 4번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 니은 입법자의 권한. 했니? 5번 선지는 기억, 니은 모두 위헌이라고 봤다. 기억은 23조 3항에 따라서 위헌이라고 봤고, 니은은 23조 2항에 따라서 위헌이라고 봤어. 뭐가 됐나? 24번 문제. 헌법재판소 판단을 찾아라.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체크해 개발 제한구역 지정.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접속 확인. A 법률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자, 그것도 체크해. 손실 보상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7번 다시 봐. 니은 입장에 따라 아까 여기 봐. 분리 이론에 따르면 이게 없으면 사회적 제약으로 본다 했죠. 그래서 둘째 단락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슨 이론의 입장? 그러면 뭐 찾아란 말이고 제10원에서 세모 찾아란 말이다. 분리 이론 아까 세모로 체크했잖아. 또 나왔지?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밑줄 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사회적 제약을 벗어났어. 그럼 보상 어찌 되겠노? 선택지 5번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할 때 이때의 재산권 침해는 뭘 넘어선 거고?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거지. 그러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 그거 가로친다. 아까 하게 이거로 푸는 거다. 보상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댔잖아. 역시 보기에도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럼 이건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없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다. 조건은 이 두 가지였잖아. 두 개를 어떻게 보는가 했잖아. 기억은 정도 차이라 봤고 니은 보상 규정 없으면 무조건 얘다라고 봤어. 됐니?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그게 됐나? 다음에 핵분열과 관계된 제시문인데 30번 문제 먼저 보자. 요거는 너가 안 푼 놈들이 너무 많아서 지문을 안 읽은 놈도 있고 숙제로 줄게. 숙제로 주는데 3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30번이랑 아까 풀어준 문제랑 비교해봐. 23번 문제하고 비교해봐. 똑같은 문제인 거 알겠나? 아까 그것도 이유 물어봤잖아. 전제 물어봤잖아. 얘도 이유를 물어보고 있지. 그럼 니은의 이유란 말은 니은이 뭐란 소리고 니은이 결론인 거 알겠나? 그럼 니은에서 찾아봐. 니은이 어디 있니? 니은이 어디 있노? 맨 마지막 단락에 있네. 자, 나인이 한번 읽어볼래? 니은이 속한 문장 한번 읽어볼래? 자, 접속해봐. 접속을 체크해봐. 따라서. 따라서는 뭐에 접속을 했노?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다. 따라서는 뭐에 접속을 했노? 인과에 접속을 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른 접속을. 똑같잖아. 아까 선생님이 PQ 구별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 따라서가 있으면 P가 어디 있단 말이고 아까 적어줬잖아. 따라서가 있단 말은 P가 어디 있단 말이고 따라서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앞에 있다 이 소리다 이가. 그러면 지금 Q에 해당하는 게 지금 니은이잖아. 플라스마를 1억 도씩 이상 가해라란 말은 집중해라. 이것도 재심은 안 읽고 푸는 문제다. 그럼 어디 바란 말이고 이유를 물어봤단 말은 따라서 앞문장 보세요 란 말이다. 됐어? 자, 따라서 앞문장 읽어보자. 또 한부터 청력을 찾았나? 청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마의 뭘 높여? 해봐. 온도를 높여서 고속으로 만드는 게 전제란 말이야. 뭘 이겨내기 위해서? 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나오죠. 청력을 극복하기 위해 온도를 높여서 고속으로 만들면 Q는 플라스마를 1억 도씨 이상으로 가열하게 된다 이 말이다. 답 찾아봐. 30번에. 전제 두 개에 해당하는 말이 몇 번이고? 3번이 보이나? 어디 봐야 되는지 판단하라니까. 이게 제일 쉽다. 지문 안 봐도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해. 전제가 어디인지를 계속 찾는 연습해라고. 그럼 답을 쉽게 찾아내. 근데 이 중에는 과거 준비하다가 때려치는 놈도 있겠지만 저는 과학적 지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절대 그래 풀면 안 된다. 자기 배경 지식으로 풀면 안 된다. 여기 있는 말로 해야 돼. 단체는 예를 들어 수능에 나왔던 예를 하나 설명해 줄게. 자, 과거 준비했던 친구들 너희 정의해봐.
정해봐. 유석이 정해봐. 어, 네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부피의 차에 따라서 응.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그래서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 그 정도. 그 정도. 준이 해봐. 유체에 잠긴 부피에 따라 받는 힘. 뭐 지금 하다 말어. 서술을 말해라. 물체가 유체에 잠긴 부피에 따라 받는 힘. 받는 힘? 거의 다 왔네. 그러니까 방금 너가 생각한 배경 지식을 수능 지문에서는 뭐라 설명인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자 나는 과거랑 뭐 아무 관계도 없어서 과학도 잘 못해. 부력이 뭔 것 같아? 보통 뭐라 생각하노?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뭐라 말하노? 부력하면 물에 뭐 어디 뜨는 거라고 보통 말하잖아. 근데 이걸 수능에서 뭐라 하느냐? 이렇게 복잡한 말을 써. 유체의 무게라고 정의해. 뭔 말이고? 여기 봐 부력 설명하는데 유체란 말 2번 나왔고 쉽게 뭐 물이란 유체가 있다 치자이. 여기 쇠박대 이렇게 잠겨 있어. 쇠박대가 이렇게 잠겨 있으면 요만큼의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를 부력이라 정의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해 못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지문이 해석이 안 돼. 지문은 누구 방금 읽었던 이 원자 핵 융합 분열 관련 지문의 반도 안 돼. 겁나 짧거든. 근데 고3 지문은 지문에 있는 정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길이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못 읽어내. 포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의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왜냐면 이건 과학식이 아니라서 내가 알고 있는 정의로 독해를 하면 안 되고 제시문에 정의된 대로 독해하셔야 돼. 그래 수월타입. 뭐 말인지 알겠지? 자, 9페이지 폐 보고 요거는 꼼꼼히 보면 기술 영역에 속하는데 과학하고 기술이 섞여 있다. 그래서 순서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과학 지문 순서, 즉 과정을 파악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핵 융합 과정, 핵 분열 과정 이런 걸 순서대로 정리해놔야 돼. 어디가 그렇노? 몇 번째 달라? 숙제할 때 그렇게 하라고. 몇 번째 달라? 네 번째 단락은 무슨 발전에 대한 정의고 과정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은 둘 다 핵 분열과 관계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잖아. 순서도를 그려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뭔데? 기억의 경우 원자 핵에 뭘 흡수시키면 중성자를 흡수시킨다 했지? 그러면 너가 나중에 이건 힌트를 보여준 거다. 원자 핵을 그려 이렇게. 그리고 뭐를 중성자를 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분열된다라고 하잖아. 그걸 옆에다가 그리라고. 글자를 읽지 말고 그냥 지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뭐만 이해되나? 그러니까 내가
내가 너한테 뭐 전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있을 수는 없잖아. 과학 시간도 아니고. 통합과학 할 때 이 정도는 다 배울 거야. 전자는 마이너스고 양성자는 플러스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이런 걸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정도만 알아야 된다. 응? 마이너스 플러스는 붙고 서로 극이 같으면 떨어지고 그런 건 알잖아. 자석 모르면 그거는 뭐 나도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독해를 하는 거야. 별로 안 어렵다. 말만 어렵다. 그냥 이상한 우라늄 뭐 이상한 거 나오잖아. 나는 본 적도 없는 애들. 겁먹지 말라고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된다. 그래 갖고 해가 오는 게 과제다. 해. 다음 시간에 이해됐어? 뭐 그다음에 문학 중에 높은 게 몇 번이었나? 38번? 이거 해석해 줄게. 저 14페이지 패가 도산 12. 요거하고 마무리할게. 나도 좀 쉬어야 된다. 몸이 아파. 자, 회계 이왕 선생이네. 이왕 선생은 어디에 계시노? 천원짜리에 계시지? 그건 천재를 안 써서 모르겠나? 자, 시조 특강을 했던 사람들은 공부를 했던 작품이고 안 했던 사람들도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 모의고사에 엄청나게 한 열 몇 번 나왔어. 이 시조는. 그래서 알아놓고 제목은 저 천원짜리에 보면은 이왕 선생 얼굴 뒤에 보면 도산서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니? 서원 그 그림 그려져 있거든. 그 도산서원에서의 12곡이다. 제목 봐. 도산 12곡이제. 그러면 시조가 총 몇 개 있다는 소리고 12개의 시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시조를 뭐라 부르게? 연이 있다 해서 연시조라 한다. 보통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12개나 있어. 연으로 나눠졌다 해서 연시조라고 부른다. 교과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작품은 알아놔라. 자, 9수, 10수, 11수니까 뭐가 빠졌노? 1수부터 8수, 12수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다. 그제? 자, 해석하기 앞서서 이거 좀 정리하고 하자. 팔이야. 항상 시를 보면 시가 뭔지 알아야 돼. 시의 3요소는 뭐고 시의 3요소를 시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이게 돼야 되고 시조가 나오면 시조가 뭔지를 알아야 돼. 소설이 나오면 소설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보통은 어떻게 공부한다? 작품 내 해석에 집중해. 잘못된 거야. 수능은 그렇게 못 풀어. 왜냐면 누가 수백만 편이나 되는 소설이나 시를 다 읽을 수는 없잖아. 처음 보는 걸 어떻게 읽어낼 건가 계속 연습은. 쌤하고 상담했던 사람들 처음에 상담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알아놔라에. 자, 몇 장 맺고 몇 장 내외 보고 읽고 있노. 3장 6구 45자 내외 형식이다. 그제? 종장 첫 권 항상 몇 글자 지켜야 돼? 무조건 세 글자 지켜야 된다. 그지? 시조는 그래서 무슨 시라고 부르노? 율격이 정해져 있다 해서 이걸 정형시라고 불렀다. 그제? 정형시는 율격이 안에 숨어있나 바깥에 드러나 있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불러? 외형율이라고 부른다. 자유시는 현대시는 내재율이라고 부르지. 시조의 음수율, 음보율도 알아내. 음수율은 뭐가 반복되는 거게? 글자 수의 반복이다. 음보율은 숨을 쉬어 끊어있는 단위의 반복이다. 음수율은 몇 자 몇 자? 석자 넉자 또는 넉자 넉자가 반복된다. 음보율은 몇 음보? 이거 왜 안 와야 돼? 내신할 때 나온다. 학교 쌤은 안 가르쳐도. 거의 대다수 학교에서는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시조를 배워. 그거 보면은 저런 거 안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저 정도는. 됐니? 네. 야, 글자 수 세봐봐. 너가 삐끔 끊어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네. 글자 수 세봐. 방금 삐끔 끊은데 글자 수 세봐. 3, 4, 2, 5제. 그래서 보면 몇 번 끊었어? 그래 4번보다
그다음에 글자 수를 보면 3, 4, 2, 5긴 한데 대다수가 석자, 넉자가 많아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음수를. 글자 수 세는 거 기억해놔야 돼. 자, 이제 해석해 보자. 고의는 뭐라 해놨노? 밑에 해석돼 있네. 옛 성인하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 또글빼하고 세모할까? 공자, 맹자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 성인이니까. 또글빼기 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네. 볼 수가 없지. 지금 있나 이 사람들? 죽었으니까. 태계 이양이 있을 때도 그제? 고인을 못 봐도 뭐가 앞에 있어? 가던 길도 동글빼기. 무슨 길이겠노? 성인들이 뭐 썼겠노? 책 썼을 거 아니야? 나는 고인은 지금 없지만 그 사람이 쓴 남긴 책 읽고 있다고. 학문 얘기다. 학문. 이 사람 자체가 학자니까.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까? 뭐 하겠다고? 학문 계속 하겠다고. 됐나? 그래서 옆에다 적어. 학문 수양의 자세. 공부하겠다는 소리다. 학장께. 고개만 끄덕거리고 필기를 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 보인다. 딱 10수. 당시에 가던 길. 방금 구수에서 어떤 길 갔노? 구수에서 어떤 길 간다 했노? 그래 가던 길이겠지. 그래 무슨 길이라네 내가 방금. 학문 수양의 길을 했잖아. 10수 봐. 당시에 가던 길은 또글빼이겠지. 역시 구수랑 연결되나? 몇 회를 버려두고 뭐하노? 학문을 중간에 끊은 거다. 학문 안 한 거다. 학문 해야 되는데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세모쳐. 어디가 다니다가 뭐게? 벼슬길로 간 거야. 학문 수행했는데 학문 안 하고 벼슬길로 간 거야. 이제서야 돌아왔는 거.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어디로? 학문의 길로 돌아왔으니 어디에 마음 말겠다고? 요 있는 말로 해봐. 딴 데 세모치고 딴 데 가자면 어디겠노? 벼슬길이겠지. 이제 벼슬길 따위 안 하고 뭐 하겠다고? 학문 수행하겠다 이 말이다. 계속 됐니? 다음 11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청산 나오면 보통 너가 자연치나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 근데 이 작품은 자연치나 아니다. 잘 기억해라. 요 시조 요 부분. 내신 문제는 겁나 많이 나와. 선택지로. 이 시조 잘 기억해놔. 청산에 동글빼기 치고 유수도 동글빼기 치고. 청산은 무슨 산이고?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고. 계속 푸르지. 유수는 무슨 물이야?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거. 유수는 계속 흘러.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청산 유수 나오면 자연 친하다. 근데 여기서 청산하고 유수는 어떤 노? 계속 푸르고 계속 그치지 않는 존재지. 그래서 종장해봐. 우리도 어쩌겠다고? 우리도 그치지 말자겠지. 뭐처럼? 청산하고 유수처럼 그치지 말아서 뭐 하겠다고? 만고상청하겠다. 오래오래 항상 푸르겠다고. 변함 없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청산하고 유수를 묶어서 뭐라 적느냐면 화자가 본받을 대상이다.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다. 변함없는 존재.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다. 됐니? 화자는 만고상청의 의미는 뭘까? 학문 수양 계속 하겠다 이 말이다. 그럼 이 시조는 자연친화가 이거 뭐라고? 학문 수양과 관계된 시조다. 대신에 겁나 자주 나온다 했다. 이거 자연친화 나온다고 이거랑 연결 지으면 무조건 틀린단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할게. 아까 과학 지문은 과제입니다. 어떻게?